가장 대표적인 우울증 어떻게 생기는지 아세요?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의 어떤 특징들을 요인 분석을 하면 후회하거나 자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즉, 나도 모르게 후회하는 습관이나 자책하는 습관을 갖는다면 머지않아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후회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해요. 여러분들 혹시 후회 많이 하시나요? 제가 왜 후회를 하시나요? 라고 여쭤보면은 이분들의 내면에는 후회를 하고 자책을 해야만 다시는 미래에 대해서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반성하는 것이다 라고 조금 이렇게 왜곡된 신념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을 종종 만나게 돼요. 후회와 원인 분석이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후회할 때 어땠는지. 후회는요, 주로 감정에 치우쳐요. 뭔가 속상하고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잖아요, 후회할 때. 이렇게 감정이 너무 강렬하게 작동할 때는 생각이 작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감정에만 내가 빠지게 되지 내가 원인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잘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원인 분석은 내가 감정보다는 생각적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내가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했을까에 대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겼을 때 좀 더 깊게, 넓게, 다양한 방면에서 원인을 분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후회를 주로 하시는 분과 과거 문제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하시는 분의 삶의 차이가 나타나겠죠. 저를 찾아오신 한 분의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분은 30대 후반인 남성분이신데요. 지금 한 2년째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랑 내가 정말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헤어지지를 못하고 있어요. 2년을 사귀었는데 1년만 잘 사귀고 1년 내내 헤어졌다가 만났다를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 거죠. 즉, 헤어지고 싶어도 헤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이분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하시는 얘기가 20대 초반에 자기가 사귀었던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랑 5년간 연애를 했대요. 그런데 그냥 이 여자보다 다른 좀 여자를 만나고 싶어서 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헤어진 이후에 한 4년, 5년 정도 있다가 어느 날 문득 내 인생에 있어서 그 여자가 정말 내 천생연분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대요. 그러면서 맨날 밤마다 또는 틈틈이 그 생각이 나면서 내가 그 여자한테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후회스럽더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사귀고 있는 여자와도 내가 헤어지자고 먼저 말을 하면 내가 나중에 또 몇 년 후에 다시 그런 후회를 할까봐 두려워서 도저히 내가 먼저 선택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떠세요, 여러분? 공감이 좀 되시나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후회와 원인 분석을 각각 적용해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분이 후회라는 건 그때 내가 왜 헤어졌을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즉, 내가 헤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스럽고 헤어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굉장히 단순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이 속상한 감정에서 계속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 후회라는 거죠. 반면에 원인 분석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왜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들어서 어느 순간부터 헤어지게 생각을 했을까? 그때 나는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런 생각과 감정이 들 때마다 내가 어떻게 행동했지?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행동한 것을 그 상대 여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 여자는 어떻게 반응했지?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깊게 생각하는 게 원인 분석이라고 하죠. 만약에 이 남성분이 이렇게 원인 분석을 했다면 그거를 리소스를 삼아서 내가 지금 이 여자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문제인 건지 내가 이 여자와의 갈등도 원인 분석을 좀 깊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후회만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깨 사고를 못하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도 두렵고 내 선택이 너무 두렵고.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쯤 되면 이렇게 후회와 원인 분석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반면에 또 제가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되냐면 나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요. 난 후회할 일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선택한 것은 뒤돌아보지 않고요. 그걸 생각하지도 않아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나를 여쭤보면 그 과거가 무슨 소용이 있나요? 지금 바꿀 수도 없는데 괜히 그거 생각해봤자 감정만 나쁜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불편해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역사를 왜 배울까요? 맞습니다. 과거의 나를 통해서 내가 이랬구나. 나는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럴 땐 내가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고 이때는 내가 이렇게 해석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날 때는 이렇고 저런 사람 만날 때는 이렇게 되는구나. 그걸 알아야 리소스가 되고 그 리소스를 바탕으로 지금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그리고 미래를 계획하게 되는 거죠.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원인 분석을 해서 리소스가 쌓이면 내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후회스러우면요. 그 의미는 내가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불만족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너무 만족하는데 과거의 일이 후회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왜 불만족스러운지 내가 정말 불만족스러운 게 뭔지 거기에 오히려 집중하고 내가 지금 현재 이 결과를 경험하고 있는 건 과거의 선택이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과거에 그런 선택을 한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바탕으로 지금의 어떤 문제를 내가 해결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요. 이걸 바탕으로 미래에 대해서도 훨씬 자신감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 한번 할게요. 어떤 분들은 내가 과거에 그 선택을 하지 않았었어야 됐어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정말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요. 선택은 최고의 선택과 최선의 선택이 있어요. 최고의 선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모든 조건들이 최적화된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최고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아요. 대체로 사람들은 최선의 선택을 해요. 이게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최고의 선택이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지금은 알 수 없어요. 현재에서는. 시간이 지나서 미래의 과거를 보는 상황에서만 이거를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은 미래로 갔을 때 과거를 돌아보면 그 당시의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있잖아요. 비현실적인 조합에 의해서 이게 최선의 선택이었구나 라는 거를 마치 신이 된 입장에서 파악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최고의 선택이에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현실에서? 그렇지만 미래의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의 나는 내가 갖추어진 능력, 나에게 주어진 정보의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인간은요, 내가 절대로 더 나은 선택이 있는데 덜 좋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나 자신을 위해서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해요.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모든 선택은 최선의 선택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후회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